제가 세상을 잘못 살아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자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이 서양인이라 그런지 모르겠다고 실드 쳐주기에는 그는 이미 너무나 많은 기획을 벌여온 인물입니다. 단순히 한국에 지내지 않는다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계약 내용은 맞췄겠죠. 오히려 문제인 것은 아나무인의 태도입니다. 선수들이 어떻게 하든 관심도 없고 오히려 유럽에서 힘겹게 적응하고 있는 선수들 이름을 팔아서 현지에서 관찰하겠다라는 명목으로 해외 유랑을 다니고 있거든요. 물론 클린스만 감독 체제 하에 캡틴 손흥민이 프리롤로 선수단을 이끌 수 있는지도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일면 다행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감독은 감독 일을 해야 합니다. 돈 받았으니 밥값 해야죠. 이런 와중에 독일에선 꽤나 높은 확률로 감독이 선임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축구협회에서 눈엣 가시라 여기고 내친 벤투 감독은 UAE라는 약체 감독으로 부임한 뒤 강호 코스타리카를 격파하는 이변을 만들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선수들의 고군분투가 담긴 대표팀 경기에 대한 클린스만과 벤투 감독의 엇갈린 반응과 발언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사실상 한국에 체류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한국에만 머무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서울에서 할 일이 없을 때는 유럽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낫다라고요. 그냥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는데 이어 한마디 기어이 또 붙입니다. 그래야 한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감독을 찾으면 된다. 상관없다. 나 역시 한국인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또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선의 방법으로 아시안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요. 지금 자신의 방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클린스만 감독의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발언 내용입니다. 한국과 한국 축구 자체를 멸시하는 발언인 것이죠. 선수들에 대한 존중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할 일이 없더니요. K리그 경기를 참관해 선수들 움직임을 보고 전술 고민하고 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건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오만한 자신감은 독일발 소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 긴급 선임될 것이라는 현지와 해외 언론에 거의 확신에 가까운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시작은 현직 독일 플릭 감독의 경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은 클린스만 감독에게 넘어왔습니다. 가만히 놀러다니다 현직 한국 대표팀 감독 감투를 쓰고 있으며 스스로 PR을 하고 다닌 덕분이었죠. 실제로 클린스만 감독은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노무하다고 합니다. 전직 대표팀 감독인 베르티 포구츠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현지 언론 푸스볼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포구츠는 최초엔 리버풀 클럽 감독을 추천했다. 하지만 클럽은 리버풀을 떠날 마음이 없다. 하지만 클린스만은 한국에서 필요 이상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 축구를 부활시키려면 열정과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그리고 2006년 월드컵에서 독일 대표팀의 부활을 이끈 클린스만 감독의 지도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말하며 말이죠. 그런데 더욱 화나는 지점은 독일 언론들이 이런 소식을 전하며 한국과 한국 축구를 조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지 타블로이드 베를리너 쿠리어는 아예 원색적인 조롱을 합니다. 클린스만 전헤르타 베를린 감독이 역시나 한국에서 실패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클린스만 감독이 6개월 만에 한국 대표팀 감독을 떠나 독일 감독으로 전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는데요. 단순히 보면 베를린에서 사상 초유의 온라인 사퇴 기자회견을 펼쳤던 클린스만을 조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를 품었던 한국과 한국 축구를 욕하는 속뜻이 담겨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20억 연봉을 받아 세금은 이중국적인 미국에 내고 있다는 촌철살인의 조롱도 함께 전하며 말이죠. 그런데 이런 독일 현지의 야언과 조롱에 대한 감정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선수들은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은 걔 못 준다는 속담의 화신 같은 클린스만 감독은 그냥 독일로 사라져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고 있습니다. 비록 기대했던 득점은 없었지만 비로소 자신의 재능을 마구 뽐내며 지도력과 경기력 모두가 정점에 오른 캡틴 손흥민의 리드하에 후방에선 든든하게 김민재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하나의 팀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경기 결과가 환상적으로 멋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반 초반 사우디와 치열한 중원 싸움을 벌이던 선수들은 전반 32분 조규성의 선제골을 만든 이후 끝까지 지켜낸 김민재와 수비진 덕분에 승리를 따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골을 만들어낸 과정입니다. 오른쪽 공간에 파고든 이재성이 연결한 공을 손흥민이 자연스레 흘려줬고 황인범이 전방으로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 수비수 몸에 맞고 튀어오른 공을 조규성이 헤더로 마무리했거든요.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가며 골을 만드는 원팀으로서의 경기력이 돋보인 순간이었죠. 수비는 가히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월드클래스 수비수로 떠오른 김민재는 든든한 벽으로 자리하며 사우디의 파상 공세를 막는 데 앞장섰는데요. 김민재는 상대 역습 과정에서 공의 흐름을 완벽히 차단하는 넓은 시야를 과시했고 특유의 전방 침투까지 다양한 재능을 뽐냈죠. 공격에 지원 나간 뒤에는 어느새 수비 진영으로 다시 돌아와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등 수비 라인에서 가장 돋보이는 모습을 펼쳤고요.
뿐만 아닙니다. 대표팀과 소속팀 쌍주장인 손흥민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날 조규성과 함께 투톱으로 선발 출격한 손흥민은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는 역할을 부여받았는데요. 즉 지난 3월 콜롬비아전과 마찬가지로 프리롤에 주력한 겁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최전방부터 양쪽 측면까지 활발하게 움직이며 사우디 수비진의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역시나 전남 마크맨이 붙었으나 이리저리 오가는 손흥민의 활동량에 만치니 감독은 수비 전략을 수정해야만 했을 정도니까요. 경기 내내 손흥민의 역할은 시즌 초반 조력자, 지휘자에 가까웠습니다. 팀 동료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하면 전반 36분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했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만 해결사로 나서는 면모를 과시했거든요. 특히 무리한 드리블 돌파보다는 공간에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체력을 효율적으로 소모한 노련함도 갖췄죠. 이는 경기 기록으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 손 선수는 무려 7번의 기회를 창출했는데 이는 사우디 전체 5번보다 많은 수치였는데요. 그중 2번의 슈팅은 모두 유효 슈팅으로 이어졌고 크로스 역시 5번 중 4번을 성공시키며 자신의 이름값을 증명하기도 했죠. 그만큼 우리 선수들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뇌부를 잘못 뽑은 탓에 괜히 우리 선수들만 고생하고 있는 모양인 셈이죠. 그 와중에 클린스만과 정반대로 이전 한국에서 보여준 것처럼 책임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파울루 벤투 감독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표팀 감독에 선임되며 많은 한국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겼던 것과 달리 그는 데뷔 전부터 대승을 거뒀는데요. 사실상 국제축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UAE는 이번 A매치에서 코스타리카를 무려 4대1로 잡으며 이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면엔 늘 벤투 감독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선수들에 대한 조롱을 직접 나서 막았거든요. 그의 첫 승이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세계적인 명장들이 UAE를 이끌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진출도 실패했고요. 실제로 UAE가 가장 마지막으로 월드컵 무대를 밟은 것은 1990년 이탈리아 대회일 정도로 국제 무대 경험도 전무하죠. 하지만 벤투 감독은 한국에서 보여준 카리스마와 자신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부임 당시 인터뷰에서 벤 감독은 나는 휴가가 아닌 일을 하러 왔다.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고 훌륭하고 안정된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승리를 통해 UAE 팬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기도 했죠. 여러모로 클린스만과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벤투 감독이 최근 한국 축구에 대해 말했다는 따뜻한 인터뷰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코스타리카전 승리 후 한국 축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기자의 발언에 말을 아끼면서도 한국은 내가 지도한 선수들 중 가장 끈끈하고 훌륭한 팀이었다. 오랫동안 나를 믿고 응원해준 국민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16강 진출은 나의 업적이기보단 한국과 한국 축구의 성과였다. 캡틴 손흥민의 최근 해트트릭도 이강인의 파리 이적도 한국 축구의 수준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다. 성장통이 끝나면 다시 멋지게 경기할 것이라 믿는다 라고 응원했죠. 이에 많은 팬들은 벤버즈 보고 싶습니다. 우리 축구협회가 형편없어서 제대로 예우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며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참 못난이 클린스만 하나 데려와 우리 선수들과 팬들만 고생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교통정리가 되어 우리 선수들이 행복 축구하기만을 기원할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